기초 면역을 결정하는 위, 장, 간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사장님도 혹시 면역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면역. 면역이 좋아서 뭐 어디가 뭐 코로나도 안 걸렸다. 면역이 안 좋아서 자주 아프다. 이런 이야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듣는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면역이 뭐예요? 우리 면역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이 좋다, 면역이 뭘까요? 네. 채팅을 네, 올려주시면 대화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 병을 면하다. 되게 병을 면하다 있어 보이는 단어네요. 네. 스스로 몸을 지키는 거. 정답이 나왔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요, 외부 공격,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부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상세포가 생긴다든지,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조건순 사장님, 정답. 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이런 방어막을 가지는 게 면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면역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면역이 좋은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면역이 좋은 상태. 면역은 우리 아까 장벽이라고 했으니까 이 장벽이 막 튼튼하고 막 굳건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맞아요. 건강한 상태인데 면역이 좋은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약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은요,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거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면역이 약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공격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암세포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놓쳐서 계속 생기게 만들어지는 게 면역이 약할 때의 반응이에요. 면역이 강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면역이 반대로 과하면요. 면역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냥 적당히 이거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데 내가 나를 잘 못 알아보고 너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잉 면역, 과면역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기도 맞아요. 이라고도 하고 또 민감해졌을 때를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자가면역 질환이 아토피, 천식, 류마티스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게요. 너무나 이 파마넥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들을 엄청 잘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면역에 관련된 부분은 결론은 이겁니다. 면역의 목표는요. 면역을 최강으로 세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너무 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 균형이 가장 중요한 면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질 때 혹은 너무 과할 때 우리 몸에서 보이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좋다, 안 좋다, 내가 적정하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지금 6가지의 체크되는 항목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6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라도 체크되면 그냥 전체가 체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감염이 뭐 감기를 달고 살거나 한 번 걸리면 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변비가 걸렸다가 변이 묽었다가 반복을 한다거나 피부가 막 트러블이 일어난다거나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두드러기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리고 식후에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몸이 기름 낀 느낌으로 굉장히 둔해진다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나한테 어떤 반응이 온다. 장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몸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이 면역이 떨어질 때 보내는 신호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개 이상만 해당이 되셔도 나는 이미 면역이 떨어져서 몸에서 뭔가 결핍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면역을 그러면 내 지금 면역이 떨어졌으면 우리 인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과하지도 바닥이지도 않게 개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어쨌든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을 외부적인 어떤 그 유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이 변화하는 면역의 3대 축이 뭐냐면 위, 장, 간이에요. 근데 이 위로 통과하려면 일단 입으로 음식물이든 뭐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위, 장, 간을 통해서 어떻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초 면역을 배울 거잖아요. 그 기초 면역을 다루는 핵심인 위, 장, 간을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입에서 들어가서 위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요. 장은 가장 중추적인 면역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은 해독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떠한 증상 때문에 예를 들어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서 감기약을 달고 산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약을 먹는다거나 장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파악하셔야만 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길러서 면역을 키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기니까 감기 증상에 맞는 뭐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 아까 우리 MC님도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냥 감기니까 기침 멈추는 뭐 진해거담제, 가래를 없애는 약이라든지 뭐 열을 낮추는 약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관련된 약을 먹어서는 절대로 내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 면역의 3대 축만 잘 바로잡아도 어디가 고장나서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 거지? 어디가 고장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지? 무엇이 문제라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설사를 하는 걸까? 이것을 알아야만 솔루션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솔루션을 해결하는 것까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건 어쨌든 들어왔는데 뭐가 됐든 흙을 먹었든 음식을 먹었든 뭔가가 들어왔는데 내가 괜찮은 걸 먹었는지 안 괜찮은 걸 먹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게이트가 뭐다? 위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아무거나 입에 막 집어넣잖아요. 장난감인지 뭐 그냥 입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일단 무조건 입으로 다 넣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위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위의 첫 번째 기능은요, 음식물의 소화도 있지만 세균과 박테리아를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위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지 못하면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세균과 박테리아들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데 이 방어해주는 2가지 위의 기능이 위산이 강한 산성. 정말 우리 리트머스 시험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이 테스트 되게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위액을 테스트해 보시면 완전 새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 정도 되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어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이 살균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음식물들을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것도 위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쪼개주는 걸 지금에 하지는 않거든요.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점막이 있어요. 사실 위산이 엄청 강해요. 강산을 한번 아무 물건이나 떨어뜨려 보면 부글부글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산성을 띠고 있는 이 위산을 내 장기인 위가 잘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코팅이 필요해요, 코팅. 코팅되어 있지 않으면 위산이 부식하겠죠. 위가 부식하겠죠. 위에 구멍이 뚫리겠죠. 그래서 잘 코팅해 주는 게 바로 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막. 끈적끈적한 이 점막이 내 강한 위산을 내 위가 공격당하지 못하도록, 나의 조직까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잘 나와야 되게 중요한 건데 위산이 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산도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면역에서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에요, 균형. 많지도 작지도 않은 이 균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산도 사실 산성은 되게 강한데 이 산성이 강한 게 적당히 있어야 돼요. 양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산증이라 그래서 강하게 박테리아 이렇게 막 살균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균이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 위 사이사이에 세균이 들어가 가지고 구멍을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요. 뚫리면 아까 그 점막이 뚫리게 되면 위에 구멍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게 되면서 위염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염이 오게 되는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쓰면 그래요. 노화. 노화. 노화는 나이랑 상관없죠? 많이 쓰면 그래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위가 산이 적당하게 나올 정도로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안 나와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축돼서 위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고 자주 체하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게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 그리고 다음 증상이 뭐 과산증이에요. 많이 생겼을 때. 많이는 왜 생기겠어요? 내가 뭔가 분해해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과산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뭔가 내 위에서 막 단백질을 너무 많이 분해해야 될 만큼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는다거나 약을 먹어가지고 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뭔가 좀 중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들게 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인재 사장님이 끄떡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되면은 위산이 되게 많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 위가 담을 수 있는 점막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점막을 뚫고 위에 구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가슴이 쓰리고 공복이 되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산을 우리가 강한 산이어야 세균과 박테리아를 이렇게 중성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강산을 좀 중성화시키고 염기성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점막에 있는 부분에 헬리코박터가 탁 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약간 염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또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요. 그래서 위산이 또 그 헬리코박터균 같은 게 또 많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위산 과다증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위산이 과다하던 과다하지 않던 내 위 자체를 보호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위가 공격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산이 많고 안 많고도 중요하지만 이 위산의 액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로에 겔 PX예요. 음, 알로에 겔 PX 잘 보시면요. 이게 그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 공식적인 효능 효과에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위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장 건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은요, 다 점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장뿐만이 아니라 소장, 대장, 이 모든 장의 점막을
탄탄하게 진정시키고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알로에 역할인데요. 알로에가 사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좋은 알로에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IASC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인증은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원료가 되냐면요. 알로에는 껍질에 독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까지 통째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세만난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의 그 점막을 증진시켜주는 핵심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공, 보관, 유통 과정에서 이 아세만난이 없어져요. 가열을 하거나 유통하는 3시간만 지나도 이 아세만난이 없어지거든요. 폴리만난이. 그래서 이 알로에의 우리 점막을 보존시켜주는 이 주성분이 파괴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인증받은 제품들로만 해야 결국에는 우리 위장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상과 점막의 균형 회복을 도와주는 튼튼한 위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알로에겔 PX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입니다. 아까 위, 장, 간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내려가서 이제 어쨌든 게이트를 지나가서 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변으로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뭐냐면 면역세포의 70%가 위치합니다. 얘는 면역세포는 또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요, 아까 위도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점막이 뚫리면 안 된댔죠? 근데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의 70%, 장 점막의 면역세포가 70%나 살고 있습니다. 장 점막이 없어지면 면역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뚫리지 않으려면 장점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막은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점막을 갉아먹는 것들이 뭐예요? 음식.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만약에 위장이 고장나 버려서 세균이 뚫려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균이 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위장이 고장나서 세균이 방어가 안 되면 이 세균이 장을 공격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 음식물 찌꺼기랑 함께 독소 같은 것들이 내 몸속에 쌓입니다. 근데 이 장점막들이 필터링 역할을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이제 변으로 노폐물들은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점막,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얘를 넣어줘야 면역세포가 필터링해서 내보낼 거 내보내고 내 몸을 지켜주는데, 너무 많이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너무 많은 쓰레기가 뭐냐면 가공식품, 당이 너무 많은 음식, 그다음에 항생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 장을 괴롭히는, 너무 많이 자극시켜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딱 균형이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유익균, 유해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때로는 유익균이 많을 수 있고 때때로는 유해균이 많을 수 있는데, 내 장에서 알아서 유해균이 많으면 내보내고 유익균이 작으면 생성시키고, 이런 기능들이 원래 있거든요. 요 기능들이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잘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도 유산균도 유해균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 자체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내가 정화하는 정화 시스템인데, 이 자정 능력이 떨어질 만큼 아까 가공식품, 고당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장에 점막이 멀쩡할까요? 틈이 벌어질까요? 너무 부풀어서 틈이 벌어지겠죠. 막 음식물들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서. 그러면 그 장 사이사이에 점막을 뚫고 누수가 생깁니다. 아까 내 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독소랑 세균 조각이랑 막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장 사이로 잘 막혀가지고 똥으로,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내 몸속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누수가 되면 가스가 새든지 독소가 새든지 새버리면 몸 자체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요. 아토피가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도 장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알러지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다. 왜 이 전신 질환이 이런 것들이 생기냐라고 하면 온몸에 독소들이 돌아다니니까 뇌로 가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위로 가면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을 뚫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을 튼튼하게, 장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걸 하려고 하는 제품이 바로 뭐다? 바로 이 메타예요. 메타가 장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성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유산균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요, 얘네들은 넣어줘도 안 넣어줘도 괜찮거든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안토시아닌 퍼플 블렌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안토시아닌 이 3종 퍼플 블렌드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논문으로 보여드리면 안토시아닌 이 블렌드 자체가 장내 불균형 개선을 해결해줘서 위장관을 다 보호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절해줘서 장 점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염증 유발에 침투를 하지 않게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안토시아닌 이 세 가지 블렌드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 몸에 있는 이 대사 질환을 다 도움을 준다라는 이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타는요, 유산균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는다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내 온몸의 독소가 돌아다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먹어준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에 위, 장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간으로 갈 거예요. 간은 사실 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위에서 갖고 장에서 또 노폐물 뺄 거 뺐는데 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5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독 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독, 디톡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톡스를 시켜주는 가장 메인 기관이 바로 이 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대사 기능이에요. 간에서 대사 기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이 면역 자체를 아주 올려주는 핵심 기능이 바로 간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네 번째가 담즙, 다섯 번째가 단백질 합성이에요.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속에 독소가 많아서 해독 단계부터 막혀버리면 2, 3, 4,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번까진 잘 됐는데 독소는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대사 기능이 막혀버리면 3, 4,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1번, 2번 이야기, 해독과 대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3, 4, 5는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1번, 2번이 되면 3, 4, 5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해독 기능에서 중요한 걸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몸속에 이제 그 대부분의 염증과 독소들은요, 지방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지방들을요, 잘게 쪼개서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여요. 근데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걸 섞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잘게 쪼개서 물에 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1번 쪼개기 단계고요. 버리는 기능이 물에 녹여서 버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독소를 쪼개가지고 간이 해독할 때 쓰이는 효소가 뭐냐면 AST, ALT, 감마 GTP, ALP 요런 효소들이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간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해독할 때 쓰여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점막. 그죠? 그래서 간도 그 벽이 중요한데 간세포를 찍고 피 밖으로 나와 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 수치가 높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간에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간에 안 있고 피까지 흘러나갔어.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어요? 아니면 간 수치가 높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 수치 지표가 ALT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얘가 혈액에서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인다? 그러면 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핵심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에 도움이 되는 게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인데요.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 동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냐면 밀크시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밀크시슬이라는 성분이 먹었더니 뭘 해준다? 간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줘서 찢어진 간 세포 붙여주고 그래서 AST, ALT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 몸에 간 수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독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밀크시슬입니다. 그런데 리뉴하고 리버 포뮬러 둘 다 이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성분이죠. 부재료, 우리 부재료. 홍길동 있죠. 홍길동. 홍길동이 달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이 부재료가 사실은 원재료죠. 이 원재료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리뉴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성분은요, 해독과 황산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리버 포뮬러에 들어있는 이 나머지 부영제들은요,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해독 기능 자체가 잘 안 된다. 여기 앞에 나왔죠? 해독 기능 자체가 잘 안 된다.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리뉴가 좀 더 맞고요.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대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2번을 드시면 됩니다. 리버 포뮬러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간 수치가 좀 더 안 좋아. 내가 간이 조금 더 나빠.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같이 드셔도 됩니다.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시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30초만 더 써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영양제들은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왜 파마넥스를 먹어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로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뭐 비타민으로 밀크시슬 제품 진짜 많은데 내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흡수를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배웠잖아요. 흡수를 시키려고 총력을 다해가지고 엄청난 기술들을 넣어가지고 파마넥스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흡수를 못하면 내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제여도 흡수 못하고 남으면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찌꺼기랑 쓰레기는 뭘 해야 돼요? 해독해야 되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영양제나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몸의 흡수율이 좋아야만 남은 부산물이 없어서 해독할 것이 없이 내 몸에 쫙쫙 흡수되고 이 모든 기능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면역은 뭐만 지키면 된다? 위, 장, 간만 지키면 된다를 이해하셨다면 저는 오늘 모든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평생 건강은 위, 장, 간이다. 그죠? 제가 진짜 들으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아주 열공을 했습니다. 우리 전직도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셨던 오세정 강사님의 똑부러진 또 강의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